그런데 뇌만 계속 붙들고 싸우다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까요?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장은 제2의 뇌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은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다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요즘 연구들을 보면 이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해부학, 생리학적으로도 꽤 근거가 있는 표현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만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정, 집중력, 행동과 사회성, 심지어 아이의 발달 패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한 조절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 진단받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어떤 통계에서는 59명당 1명 수준까지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뇌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뇌 검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약을 더 써야 하나요? 인지치료나 언어치료를 더 붙여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뇌만 계속 붙들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 이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이의 뇌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곳이 장은 아닐까요? 그래서 특히 장뇌축, 시보, 마이크로바이옴, 고기와 식이섬유의 식단 논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과 뇌는 떨어져 있는 두 기관이 아닙니다. 신경이나 호르몬, 면역을 통해 하나의 축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걸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의 중심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있어요. 2000년대 이후에 캐나다나 일본, 유럽의 여러 연구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무균쥐예요. 장내 미생물이 하나도 없는 무균쥐는 정상쥐와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반응, 불안 행동, 사회적 행동 패턴, 심지어 뇌 구조와 유전자 발현까지 다르게 발달합니다. 이런 무균쥐에게 자폐 유사 행동을 보이는 동물 모델의 장내 미생물, 그리고 우울 불안 모델 동물 혹은 그런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했더니 사회성이 저하되고 반복 행동이 나타나고 불안 우울 유사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신경 발달 관련 유전자 발현 패턴도 달라진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어요. 반대로 건강한 개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했을 때는 불안 행동이 줄어들고 뇌의 신경 영양인자 발현이 바뀌면서 인지와 정서 행동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뇌가 장을 지배한다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장 안의 세균도 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은 단순한 소화 기능을 하는 장기가 아니라 뇌와 자율신경의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장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시보인데요. 시보는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을 말합니다. 원래 세균이 가장 많이 살아야 하는 곳은 대장이에요. 그리고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라서 세균이 상대적으로 적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장 운동이 떨어지고 위산 담즙 분비가 약해지고 단순당이나 가공식품이 많은 식사가 반복되고 자율신경, 특히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대장에 있어야 할 세균들이 소장까지 역류해서 자리 잡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시보입니다. 문제는 소장이 영양분 흡수의 장소라는 점입니다. 소장에서 세균이 많아지면 식이섬유, 당, 전분을 발효하면서 가스가 많이 늘어나고 프로피오닉산 같은 유기산이 늘어나고요.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부산물들의 일부가 약해진 장벽을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가 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폐수 처리장에 있어야 할 세균들이 정수장 안에 공장을 차린 상태다. 정수장 안에서 생긴 찌꺼기가 바로 수돗물 파이프라인, 즉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특히 뇌와 자율신경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폐, ADHD,
이 아이에게 시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자폐와 ADHD, 시보가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시죠?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자폐와 ADHD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만성적으로 복부 팽만이 있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요. 식후에 더 심해지는 행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이 있어서 배를 자주 만지는 행동도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자폐 아동의 장내 상태를 자세히 본 연구들을 보면요, 비피도박테리움을 비롯한 일부 항염, 장벽 보호 역할의 유익균이 줄어있고 발효, 염증성 대사산물을 많이 만드는 균들은 늘어나 있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보까지 겹치면 소장에서 만들어진 프로피오닉산 같은 물질이나 장내 세균의 세포벽에서 나오는 LPS 같은 내독소와 그 밖에 각종 발효 산물들이 혈류를 타고 올라가서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 악효세포를 자극하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높아지면서 시냅스 가지치기 과정과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모델이 제시됩니다. 실험에서는 유기산인 프로피오닉산을 동물에게 주입했을 때 반복 행동이 증가하고요, 사회적 상호작용도 감소하고 불안 행동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자폐와 비슷한 행동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가 있을 때 아이가 보이는 먹고 나면 더 예민해진다, 갑자기 공격적이 된다, 집중이 더 흐트러진다, 이러한 패턴을 단순히 성격 문제나 훈육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는 소장에서 만들어진 독성 대사산물이 자율신경과 뇌를 공격하는 타이밍이 바로 식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부모님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장만 좋아지면 아이도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힌트를 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나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활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이식, 이러한 형태의 접근을 시도했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만성적으로 설사나 변비, 이러한 장 문제를 가진 자폐 아동에게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를 일정 기간 했더니 장 증상은 확실히 좋아졌고 그 이후에 몇 개월에서 1, 2년까지 추적했을 때 사회성이나 언어, 반복 행동 같은 자폐 관련 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관찰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면 자폐가 치료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연구자들 스스로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장 환경은 부수적인 게 아니라 자폐 치료 전략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뇌를 위한 재활과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장과 자율신경을 치료해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장과 관련하여 음식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서는 장에 육류가 좋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식이섬유 많이 먹이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인터넷을 보면 육류 위주의 저탄고지가 좋다는 쪽과 채소,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이 좋다는 쪽이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지금 이 아이의 장 상태가 어느 단계인가, 특히 시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봐야 합니다. 시보 상태에서는 식이섬유, 특히 발효가 잘 되는 고포드맵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그 식이섬유가 소장 세균의 먹이가 되고요, 발효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가스가 많이 차고 프로피오닉산 같은 유기산도 늘어나고요, 염증성 물질이 확 늘어나면서 장벽이 더 손상됩니다. 그래서 뇌와 자율신경에 들어가는 자극이 훨씬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소장에서 발효가 잘 안 되는 음식, 저발효성 식품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닭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가 좋고요, 생선이나 달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잘 소화되는 지방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소장 세균의 먹이가 될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발효를 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시보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저탄고지 식단을 응용하면 뇌 에너지를 포도당 대신에 케톤으로 쓰게 하면서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단 저탄고지라고 해서 마구
모두 기름과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화 능력, 담즙 분비, 체질에 맞게 소화 가능한 범위에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15가 활성기인 동안에는 식이섬유를 막 쏟아붓기보다는 동물성 단백질과 저발효 식단으로 독소 생성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반대로 복부 팽만, 복통, 설사 변비가 가라앉고 15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복원하고 뇌를 도와주고 싶다면 이제는 식이섬유가 필요해요.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거의 분해되지 않지만 장내 유익균에게는 최고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연구들을 보면 자폐 아동에서 증상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때 프레보텔라라는 유익균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이 유익균은 채소, 통곡물, 콩류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거친 식단에서 잘 자라는 균이에요. 반대로 서구화된 육류, 고지방, 저섬유 식단에서는 프레보텔라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 2주 정도 전통 한식 위주의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으로 바꿨을 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잠재적 유해균이 줄어들고 정서적 안정감이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치료 관점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유해균과 15를 잠재운 다음에는 식이섬유라는 비료를 줘서 장내 미생물 정원을 다시 가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5가 심할 때의 섬유질은 잡초까지 같이 키우는 비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15가 정리된 뒤에 섬유질은 좋은 나무, 즉 유익균을 키우는 비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15 활성기에는요, 소장 발효를 줄이고 소장 장벽과 염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식단을 다음과 같이 짜주세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이나 달걀 중심의 동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짜주시고요. 소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 고포드맵 섬유는 일시적으로 제한해 주세요. 그리고 올리브오일이나 MCT 오일 등과 같은 적절한 지방으로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하고요. 시금치, 상추, 오이, 애호박 등과 같은 저발효 채소 위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는 식사 간격을 3시간에서 4시간 공복을 유지하면서 간식을 최소화시켜주고 하루에 2회에서 3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과 소장의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식후에 가벼운 운동이나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15 안정기에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회복시키고 프레보텔라 같은 유익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채소, 통곡물, 콩류 등 한식 스타일의 식이섬유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식단을 짜주세요. 아이의 몸 상태에 따라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효 음식도 추가해 주시고요. 여전히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당, 정제탄수는 제한해 주세요. 생활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신체 활동, 자율신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호흡법이나 자세, 수기치료 등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1단계에서는 잡초를 먼저 정리하고 2단계에서는 좋은 나무와 꽃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계를 그냥 섞어버리면 비료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를 줘서 유해균과 같은 잡초까지 같이 키우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 식단을 보실 때 고기가 좋다, 식이섬유가 좋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는 1단계인가 2단계인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워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아이한테 뭘 잘못 먹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건 부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저 편하게 만들어진 생활 습관이 아이들의 장과 뇌를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같이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 뇌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엄두가 안 나서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을 조절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아이의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일은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의 장과 뇌를 한 축으로 보자는 새로운 관점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이의 장 상태와 식단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이 혼자 하시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방향을 찾는 길이 되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